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뻔한 내용 질리셨으면 이 영상 클릭 잘하셨습니다. 쇼츠 보고 게임하고 그러느라 도파민에 뇌가 절여져 있는 분들도 이번 영상은 좀만 참고 끝까지 봐주세요. 이 5단계를 제대로 밟으면 여자랑 친해지는 걸 넘어서 사귀는 사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5단계 중에 1, 2단계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은 99% 물거품이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 썸만 타다가 다 실패하고 친해지지도 못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마 10중 8구 1, 2단계에 돼야만 했거나 갑자기 4, 5단계로 넘어가는 급발진을 했을 거예요. 이 5단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본 공식입니다. 꼭 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도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 무슨 5단계냐? 바로 정보 공유, 생각과 경험 공유, 감정 공유, 내면 공유, 취약성 공유, 이렇게 5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거 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인 정보 공유부터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초면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자기소개잖아요. 몇 살이고 어디 살고 무슨 일하고 이런 것들이죠. 또 누구 소개로 알게 된 사이면은 그 친구는 어떻게 알게 됐냐, 무슨 사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정보 공유 단계예요. 그냥 기초적인 데이터 교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정보만 전달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친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나에게 지식을 엄청 알려줘도 여러분이 그분이랑 친하다, 친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긴 힘들죠. 왜냐면 그 이상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으니까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A부터 Z까지 아무리 정보를 알려줘도 걔한테 정붙이고 내 친구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정보만으로 친밀도가 쌓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도 안 친한 사이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쟤는 오래 봤는데 진짜 친한 느낌이 하나도 없다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 한 명쯤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은 서로 대화할 때 정보 전달 수준을 넘지 못해요. 길에서 오랜만에 마주쳐도 어색한 친구랑은 어디가? 옆에 있는 분은 누구야? 여자친구야? 이 정도 질문만 오가고 그래? 잘 지내? 라고 끝나죠. 왜냐면은 이렇게 정보 공유만 하는 게 덜 귀찮고 무난하니까요. 반면에 진짜 친한 친구는 어떤가요? 오랜만에 보면 와 여기서 보네 진짜 반갑다 라는 말부터 나오죠. 정보 전달을 넘어서 생각이나 감정이 곁들여집니다. 딱 이 차이예요. 정보만 오가면은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고 감정이나 생각을 곁들여야 비로소 친밀도가 확 올라갑니다. 남녀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여자랑 맨날 뭐해? 밥 먹었어? 오늘 날씨 좋더라? 이런 정보 전달만 반복해봐야 서로한테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진짜 이 중요성을 아는데 저는 예전에 로봇 같다는 말을 엄청 들었어요. 감정이 없다고요. 친구들이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했을 것 같나요? 저는 그냥 챗GPT 마냥 진짜 뭐 했는지를 알려줬어요. 청소기 돌리고 게임 좀 하고 그랬지 이랬죠. 딱 정보 전달밖에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뭘 어떻게 더 얘기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친구들의 반응은 무미건조했죠.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정보 전달 같은 거밖에 안 해서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썸을 타도 다 말아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연애 쪽을 쭉 공부한 것 같아요. 결국 정보 전달을 넘어서 생각이나 감정 공유를 해야 한다는 정말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면서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저처럼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애 유튜브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화에 서툰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관심 있는 여자랑 아니면 친구랑이라도 밥을 먹으러 가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만 나열하는 대화를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람 많다, 장사 잘 된다, 반찬이 되게 많다 같은 말들이요. 근데 이런 말들은 사실 아무런 감정도 없고 일체의 개인적인 생각도 곁들여져 있지 않죠.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여기 사람 많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그러네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는 백날 해봤자 친해지기는커녕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재미없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더 어색해지겠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바꾸면은 더 맛깔나질까요? 1단계를 넘어서 최소한 2단계에 해당하는 생각과 경험 공유 그리고 3단계 감정 공유 대화들을 해야 합니다. 고깃집에 왔다면 전에 여기 와봤는데 어땠다 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곳에 오면 기분이 어떻다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1단계는 이렇게 졸업하고 바로 2단계 생각과 경험 공유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대로 연애를 배우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혼자 속으로만 멋진 말 준비하지 마시고 제발 밖으로 꺼내세요. 안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자랑 못 친해지고 여자친구도 안 생기겠죠. 여러분이 어제 영화를 봤다고 해볼게요. 친구가 여러분한테 어제 뭐 했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어떤 영화를 봤는지만 정보 전달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 보면서 감독이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에 결말 완전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이죠. 생각을 말하는 게 왜 친해지는데 도움이 됨?
심리학적으로 관계가 깊어지려면 상호 개방이 필수예요. 서로 오픈을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생각을 오픈하게 되면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면서 인간미가 느껴지고 개성이 느껴지고 공감대도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느꼈냐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가 훨씬 흥미로워져요. 정보를 넘어서 생각을 넘어서 감정, 그 다음으로는 내면, 그 다음으로는 제일 약한 부분까지 깊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친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잘 말해야 함? 평소에 자기 생각을 많이 안 말해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말해야 되나 막막하실 텐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땠는지랑 왜 그런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가 요즘 혼밥이 편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말할 때 혼밥이 편하다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만 말해도 여러분의 생각을 말한 거라 대화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상대방이 맞장구를 쳐주거나 본인의 생각을 말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대화가 잘 진행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말하고 싶다 할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혼밥이 편하다고 느꼈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약속 잡는 걸 좀 귀찮아하는구나. 이런 답이 나왔으면 요즘 혼밥이 편하더라. 사람들하고 약속 잡는 것도 귀찮아.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를 붙이게 되면은 생각을 훨씬 잘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내 생각을 말했다가 괜히 반박당하면 어떡함?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공감해요. 왜냐면 제가 직접 했던 생각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로봇 같았다고 했죠. 저는 괜히 내 생각을 말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생각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봤는데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다들 재미없다고 하면은 저는 저의 생각을 숨겼어요. 괜히 재밌다고 얘기하면은 영화 보는 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수준이 낮아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봐놓고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하면은 저도 재미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 겪어보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진짜 그런 걱정은 그냥 찐따가 망상 속에서 섀도우 복싱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괜히 겁먹는 겁니다.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남들 생각에 반박을 잘하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 사니까 현실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현실에서는 남의 생각에 악의적으로 반박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반박을 좀 당하면 어때요? 네 생각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죠. 자기 생각이 반박을 당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이상한 방어기제인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가벼운 공격도 지레 겁먹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생각을 말하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화를 보고 재미없으면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반박거리가 있어요? 무슨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시죠? 리스크를 걸지 않으면 얻는 게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생각을 말하는 건 하이 리스크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박당할까봐 막 초조해하면서 자기 생각 숨기고 입국 다물고 있는 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상대방이 봤을 때 엄청 형편없어 보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무서워도 일단 던지세요. 늘 마음속에서만 멋진 대사 연습하지 마시고 현실에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당당하게 생각을 말해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대우해 줄 거예요. 한두 번 부딪히다 보면은 별거 아니다라는 걸 체감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영화 얘기든 밥 얘기든 사소한 관심사든 한 번이라도 더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 공유입니다. 감정 공유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감정이 거의 없던 로봇처럼 지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건커녕 친구도 잘 못 사귀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엄청 산만했어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뒤에 서서 손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검사를 받았으면 ADHD 판정을 받았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머릿속이 늘 어수선하니까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집중해서 들어줘야 하는데 참을성 없이 친구들 말을 제대로 못 들어주고 제 말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친구들이랑 제대로 친해지기도 어려웠죠. 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친구들이 싫어했고 저는 뭔가 거절당하는 느낌도 들고 외로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얘기는 하지 말자, 듣기만 하자,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정말 제 얘기를 안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생각을 표현하는 건 물론 감정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까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지만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진 않을지라도 사람들과 진정 친해지는 건 어렵더라고요. 제가 감정을 꺼내지 않으면 상대방도 결국 감정을 안 꺼내고 결국 서로 속마음도 못 나누게 돼서 가까워지기가 어렵죠. 아마 남자분들 중에서 계속 여자에게 차이고 짝사랑만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괜히 내 감정을 말했다가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감정과 생각, 경험을 공유하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 제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것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죠. 저는 지금은 감정 표현을 예전보다는 훨씬 잘하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는 잘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잘하게 될 수 있을까요? 감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느끼려고 해야
자체가 느껴집니다. 근육도 자주 써야지 강해지듯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최대한 자주 느끼려고 해야 강해져요. 어렵고 무거운 것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맛집에 갔어요. 맛있네 라는 생각을 말하고 나서 맛있어졌을 때 내 기분이 어떤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맛있네, 기분 좋아졌어 까지 말하는 거죠. 긍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자주 얘기해도 좋아요. 또 다른 예로 상대방이 여행 갔다 와서 어땠냐고 물어보면 좋았지, 어디 갔는데 좋더라 까지만 말하지 말고 바다를 보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같이 감정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고 상대방이 감정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얹어가면 쉽습니다. 상대방이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아서 기분 좋더라 라고 말한다면 진짜 잘됐다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나도 칭찬을 받으면 어떤 감정이 느껴졌었는지 그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그냥 생각과 정보만 공유하던 이전의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지는 걸 느낄 거예요. 자, 앞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제는 4단계, 내면과 가치관 공유를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 단계들만 잘 지켜도 우리 꽤 친해졌다는 느낌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과는 뭔가 특별한 사이다 라고 느끼고 싶다면은 내면 그리고 가치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내면이랑 가치관이 그럴듯한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빠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깊은 친밀감은 절대 안 생깁니다. 가치관이 뭐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치관은 내가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하다. 나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 나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인 시간도 중요하다. 실패해도 도전을 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 감정이랑 뭐가 다름? 생각이랑 감정 공유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즉 현재, 요즘의 나를 말하는 정도라면, 가치관은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고 그런 감정을 왜 느끼는 건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나라는 사람의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 가치관을 공유하면 더 친해지는 거임?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속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니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지? 그 이유가 가치관에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엄청나게 완벽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들 쟤 왜 저렇게 예민해? 하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성장을 원하고 성취감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졌구나 라는 걸 안 뒤로부터는 쟤는 더 발전하려고 저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괴짜처럼 보였던 게 가치관을 알고 나서 그럴만하네 라는 공감으로 바뀐 거죠. 대충 표면적인 정보나 현재의 감정만 주고받는 건 손님을 집 현관까지만 안내하는 거랑 비슷해요. 환영 인사 정도는 하지만 그 사람을 집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내면 가치관까지 공유한다는 건 집 안방까지 직접 안내해서 거기에 있는 소중한 물건이나 옛날 사진 앨범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드러내지 않는 나의 뿌리와 이야기를 공개하니 상대 역시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둘 사이의 친밀감도 훨씬 두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여성분이든 친구가 생기면 상대방의 가치관을 물어봐주고 여러분의 가치관도 공유해줘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써먹나 싶으실 텐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렇게 제대로 된 연애 심리를 계속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가치관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를 처음 공부했을 때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상 나는 뭘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저조차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쉽게 여러분의 가치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해봐도 좋고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어떤 가치관인지 서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새로운 재미 vs 안정감입니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 새로운 게 재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재미를 추구하는 가치관이고, 반대로 새로운 맛집에 가는 것보다는 늘 가던 단골집에 가는 게 편하고 친구들도 늘 만나던 사람이 좋다 하는 게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끌리시는지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두 번째 가치관은 관계 vs 독립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지 가치관을 점검해보는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라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고, 나만의 루틴, 공간을 침범당하지 않는 게 행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다르겠죠. 이런 가치관을 이해하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훨씬 쉬워질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어떤 사람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서 조금 잘못하거나 힘들어도 괜찮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얼마나 떳떳한지, 과정이 얼마나 즐겁고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치관 3가지 말고도 여러분이 살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깊게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도 정말 많이 높아질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게 거창해 보여도 사실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뭔가를 묻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예시들부터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단계 취약성 공유까지 못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90%는 그냥 그런 사이로 끝나버릴 겁니다. 아니 이미 감정과 가치관까지 다 나눴는데도 뭐가 또 남았나 싶죠. 바로 여러분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면, 약점, 고민, 힘들었던 과거, 트라우마 이런 취약성입니다. 듣기만 해도 그거를 굳이 드러내야 하나 싶으시죠? 그걸 안 드러내면 관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오늘 제가 왜 그런지 단도직입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약점을 드러내야 할까요? 완벽해 보이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벤져스 같은 마블 영화의 주인공들이 왜 인기가 있을까요? 그 주인공들이 완벽해서일까요? 바로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점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주면서 관객들이 더 친밀감을 느끼게 만들어주죠. 예를 들어 아이언맨의 경우 천재적인 두뇌와 재력을 가졌지만 과거 전쟁에 사용된 무기를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어벤져스 1편에서 뉴욕 사태에서 겪은 트라우마 등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캡틴 아메리카, 블루스컬의 경우엔 항상 정의와 책임감 때문에 개인적인 삶이나 행복을 우선시하기 힘들어하죠.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속 인물들을 보면 가장 완벽해 보여야 할 히어로조차 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취약함이 인간적인 매력을 만들어주고 관객들은 나도 저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저 사람도 약점이 있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죠. 왜 약점을 드러내면 호감이 생기는 거임? 한 사람의 약점을 공개한다는 건 나는 너를 믿어, 그래서 내 감춰준 부분까지 보여줄게 라는 뜻이고, 상대방은 와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한다고 하면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덩달아 나도 말해볼까 하는 동기도 생기죠. 이런 신뢰와 안정감, 그리고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하는 동질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약점과 거기서 비롯된 고민, 과거의 상처 등은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됩니다. 남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유일무이한 배경을 가진, 말 그대로 고유성을 가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과거의 스토리를 전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배우나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연예인들과는 차별화되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연예인들이 다 똑같이 생기고 다 똑같은 연기를 하고 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 집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까요? 봉준호 감독님이 2020년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감독상을 받으며 했던 수상 소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마틴 스콜세이지의 말이 있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죠. 내가 진짜로 겪은 어려움, 컴플렉스, 슬픔 같은 건 남이 함부로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유한 컨텐츠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럴싸해 보이는 얘기만 찾을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꺼내보세요. 오히려 그게 진짜로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고 상대에게 오랫동안 각인이 될 테니까요. 요즘은 뭐 GD처럼 옷을 입고 SNS에 뭐 잘 사는 모습, 럭셔리 라이프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길 가다 보면 비슷한 패션,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정작 그 속에 나만의 이야기는 없으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내 속에 있는 솔직한 경험과 약점, 그걸 진솔하게 꺼내놓으면 이 사람은 다르네 하면서 집에 가서도 자꾸 떠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쌓아온 진짜 이야기, 그 속에 있는 고민과 상처, 약점이 진짜 여러분만의 매력을 만듭니다. 보여주기 싫을수록, 남들이 모를수록 더더욱 특별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아이언맨도 캡틴 아메리카도 완벽할 것 같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오히려 인기를 폭발시켰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작은 실패담이나 고민부터 슬쩍 꺼내보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쌓아온 소중한 스토리는 한번 공개해 보이지 않는 한 단지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만 잠들어 있는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보물을 조금씩 꺼내서 관계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들 따라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색깔을 보여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중에서는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신 분도 있고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보셨다는 거는 이 내용이 정말 내 연애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5단계 정보 공유, 생각과 경험 공유, 감정 공유, 내면 공유, 그리고 취약성 공유, 이 구조가 머리로는 분명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 단계를 따라가면은 확실히 더 깊게 친해질 수 있겠구나. 첫 단계에서만 맴돌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로 끝나는 거고 끝까지 가야 진짜로 특별한 사이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4, 5단계인 가치관 공유랑 취약성 공유, 이 부분을 막상 실제로 쓰시려고 하면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꺼내야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을까?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화법으로 말해야 되지? 등등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흐름과 핵심 키워드를 알려드렸지만 어떤 순서로 어떤 멘트를 던져야 하는지까지는 다뤄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 주제를 대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더 여자의 취약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번 풋패키지 2.0에서 이번 유튜브 영상 내용과 이어지는 심화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실제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일명 여자의 취약성을 꺼내는 법 강의를 업데이트했어요. 특히 마인드 세팅, 도대체 왜 취약성 얘기를 꺼내야 하는가를 넘어서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어렵지 않게 취약성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는지를 넘어서 밑밥 깔기 노하우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하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꺼내도 괜찮은 얘기인가, 여자의 어렸을 때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기법, 그리고 여자의 현재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대화법까지 유튜브에서 다 소개하지 못했던 실전용 대화 흐름을 한 단계씩 A부터 Z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강의를 보시면은 정말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알려주는구나 싶으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누구나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시간 뒤에 소개팅에 있는 분도 이 강의를 한 번만 봐도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요. 풀패키지 2.0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당연히 기존 수강생분들은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고정 댓글에 강의 소개글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후기라도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